안녕하세요, 진세민입니다. 이번 박윤진 스페셜 특강의 대주제는 대시제 종목의 비밀, 10개명 매집 패턴이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강의인 알고 보면 너무 뻔한 클리셰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매집에서의 등산과 하산 패턴에 대해 배울 것이고 또 굉장히 재밌는 강의가 될 것이라고 지난주에 예고해 주셨는데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윤진 대표님의 네 번째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진 대표입니다. 벌써 저하고 지금 강의가 네 번째 강의이거든요. 1, 2, 3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공부 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나는 이런 내용들을 처음으로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많이 느끼고 배우고 또 이것을 실전에 응용해서 매매도 해보시고 이러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네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패턴으로는 또 세 번째예요. 아마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 뭐 다른 공개 방송을 할 때 같이 좀 대화를 하면서 참여하면서 뭔가 궁금한 것들을 Q&A 시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럴 때 제가 공개 방송 후 여러분들 이렇게 콜을 할 때 적극 참여하셔서 제 방송에 적극 참여하셔서 같이 좀 커뮤니케이션하는, 소통하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 강의 내용 제목이요. 알고 보면 너무 뻔한 클리셰라는 제목이에요. 클리셰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프랑스 단어예요. 프렌치인데 무슨 단어냐면 진짜 너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처음 본 순간 이 끝의 결말을 알 것 같은, 너무 익숙해요. 너무 자주 보던 거, 꼭 되돌이표, 도돌이표 같은 그런 어떤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뻔해. 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클리셰예요. 근데 제가 그 제목을 뭐를 붙였냐? 등산, 하산이라는 패턴을 붙였습니다. 등산, 올라갈 것 같죠? 하산, 내려오는 것 같죠? 너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너무 뻔한 클리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뻔한데요. 그 안에 너무 재미있는 패턴 매매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오늘도 알차게 보람되게 공부를 하셨다. 정말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자꾸 여러분들한테 제가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이 얘기를 꼭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교육의 목적, 지금 이 매집의 패턴 교육의 목적은요. 일단 좀 장황하게 썼는데 일단 매집이 보였어요. 지금 제가 1강, 2강, 3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그 매집 패턴 눈에 보이셨어요. 자, 시장에 보다 보니까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매수해야 됩니까? 바로 매매해야 됩니까? 아니죠. 매집 단계에서는 지금 보세요. 관심 종목으로 일단 편입을 하는 거예요. 보였다. 박윤진 대표가 얘기하는 그 매집 패턴이 보였어. 내 눈에도 보였다 하면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바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매집 단계에서 매매하는 걸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자,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어떤 단계에서 본상승 단계에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매매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매집 단계에서 잘못 앉아 있으면요. 한 1년, 2년 동안 매집만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좋으시겠어요? 한 1년, 2년 내내 매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싫잖아요. 본상승에서 매매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 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본상승을 그러면 쉽게 알 수 있냐고요? 이 교육의 마지막에는요, 너무 쉬운 본상승 매매 타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겠죠? 매집 단계에서는 매매를 근데 해도 되죠. 매집 단계에서 매매를 했더라도 시세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가 많죠. 더 계속 끊임없이 가야 이게 본상승인 거고, 갔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을 병행하는 게 좋죠. 매집 단계 들어갔다고 해도 언제 본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금세 본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는 매수했다가도 매도할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병행하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상승이라는 거 뭘까라는 거 나중에 이제 배우겠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배웠던 거 그리고 앞으로 배울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10가지 지금 10개명 매집 패턴이에요. 걸음 반걸음, 주기, 뭐 두 번째, 세 번째 등산 하산 오늘 할 거죠. 네 번째 다정이, 다섯 번째 정복기, 여섯 번째 바늘산, 일곱 번째 진주선, 여덟 번째 키다리, 아홉 번째 경호, 열 번째 거래형인데, 자, 제가 여기다 각자 이 별명을 좀 지었던 거 아시죠? 걸음 반걸음 기억하십니까? 급등주의 고전학파 1.5개월, 2.5개월, 2.5개월은 걸음, 1.5개월은 반걸음. 주기는 인내와 노력의 끝판왕. 이것도 지난 시간에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 강의를 다시 되돌려 보기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은 알고 보면 너무 뻔한 클리셰라는 거, 다정이라는 거에선 따로 또 같이 적과의 동침이다라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자, 그리고 정복기는 알면서도 당하는 개미들의 무덤. 바늘산, 잘못된 캔들 교육 처음부터 다시. 아직도 우리가 할 게 많이 남았죠. 진주선, 뭔진 모르겠지만 매집 난이도가 최상이다. 이거 고진감래라는 표현을 했고, 키다리, 조용히 진짜 강하다. 이걸 표현했고요. 경우는 확률 높은 수익률 제조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형, 황급한 매집 세력들의 놀이터, 뭐 이런 표현을 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맞춘 게 걸음 반걸음, 이거는 저희가 끝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지난 시간에 주기 패턴에 대해서는 했고, 자, 등산 하산 오늘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3개의 패턴이 끝나는 거고, 오늘까지. 그 다음에 4번부터 해서 10번까지 우리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잠깐 퀴즈를 하나 좀 내볼까 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못 해드렸더라고요. 그날 아마 저도 첫 시간이라 긴장을 했는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음 반걸음의 패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좀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제가 뭐 장중 공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1.5개월 패턴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 최근에 급등이 나왔어요. 얼마 안 있다가, 며칠 안 있다가. 자, 이제 보시면 뭐 EM 플러스, 조일 알미늄, A 프로, CS 윈드, 유로 아바코인데요. 이 종목도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까 봐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EM 플러스입니다. 요게 지금 워낙에 제가 강조를 해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종목은 공략을 했단 말이에요. 자, EM 플러스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최근에 이 종목이 여기서 지금 걸은 게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한 1.5개월 걷고 1.5개월 걷고 나중에 보면 상승이 크게 나왔죠. 저희 전량 매도했거든요. 굉장히 큰 수익 나왔어요. 40% 넘는 수익률이 나왔는데 EM 플러스 이거 1.5개월 패턴 되게 예쁘게 나왔죠. 최근에 걷고 있었던 패턴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상승하지 않은 몇 개의 패턴들, 제가 이렇게 보면 조일 알미늄도요,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걷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2.5개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거든요. 1개월, 2개월, 2.5개월 조일 알미늄. 요거 이렇게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그냥 놔둔다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이거 누가 어떤 핸들링이 없다면, 누군가의 손길이 없다면 이게 그냥 이렇게 유지가 쉽게 잘 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거 시가 종가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이렇게 매집해 놓은 걸 나중에 만약에 지금 당장 만약에 스케줄상 뭔가 뒤로 밀려서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러분들 이게 거래 없이 급락이 나왔다가 하락 나와서 변칙 응용 패턴 나오다가 나중에 날아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매집했던 어떤 이유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일 알미늄 저렇죠. 자, 그다음에 A 프로라는 종목도 최근에 보면 걷고 있어요. 근데 빨리 EM 플러스처럼 빨리빨리 안 나오죠. 빨리빨리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매집 단계에서 뭔가 1.5개월 나올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빨리 안 간다. 그럴 때는요, 빨리 황급히 다시 나오세요. 나오셨다가 나중에 다시 재매수해도 되죠. 본상승에 올라타겠다라는 마음 먹고 다시 매수하셔도 되겠죠. 재매수.
그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CS 윈드도 뭔가 끊임없이 지금 약간 삼각 수렴의 형태로 나오고 있지만 걷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걸 제가 짧은 주기로 보기에는 주기형 패턴이라고 보기에는 좀 걸음과 주기의 어떤 중간적인 어떤 패턴이 있길래 CS 윈드도 좀 가져와 봤고요. 율호라는 종목도 보시면 여기서 지금 지금 한 유로라는 종목도 지금 보면 거의 한 2.5개월 정도를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제 여기서 막 엉덩이를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이 종목도 조만간 뭔가 하여튼 좋은 한번 패턴이 한번 여기서 엉덩이가 이렇게 들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조만간에 한번 뭔가 일이 한번 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 아바코는 제가 지난번에 주기형 패턴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주봉에서 찾죠. 주봉에서 찾았고 이 아바코라는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주기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 그런데 대표님 어떤 거는 일봉에서 찾아서 쉬운데 어떤 건 주봉에서 찾아야 되고 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본상승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고요. 본상승 배우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동일한 로직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찾는 아마 파랑새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여기 퀴즈는 한번 풀었다고 생각하고요. 자, 등산, 하산 그런 패턴이 여러분들 그냥 대강 느낌이 오십니까? 일봉 및 주봉에서 자주 발견이 되고 상승과 하락이 너무나 뻔한 클리셰라고 그랬어요. 상승과 하락이 다 예상이 된다. 왠지 예상이 된다. 그냥 본 순간. 그런데 쉽지 않아요. 상승과 하락 추세 에너지를요. 제가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MACD는 꼭 설치해서 저와 같이 한번 맥을 같이 해달라고 했죠. 박윤진 대표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MACD나 MACD 오실레이터의 굉장한 마스터입니다. 이거는 뭐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 뭐 월가의 뭐 대단한 사람들이며 뭐 대한민국이며 어디에 대단한 트레이더들이 사용하지 않은 MACD와 MACD 오실레이터 가지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저는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만의 어떤 해석 논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MACD하고는 달라요. 그렇지만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만 판단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하락 다이버전스형을 주목하라. 이건 하락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하락 다이버전스 여기다가 제가 하나 더 추가할게요.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과 상승 다이버전스형을 주목하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싶고, 자, 그렇다면 그림 한번 볼까요? 이제 제가 그려놓은 그림 한번 구경은 하셔야죠. 자, 이게 뻔하게 느낌이 오시죠? 이게 바로 등산이겠죠? 이걸 하산이라고 하진 않겠죠? 지금 각도 있게 슬로프를 타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슬로프를 타는데 이렇게 직선형으로 슬로프를 타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곡선형을 타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슬로프가 어떤 건 각도가 씌일 수도 있고요. 각도가 굉장히 가파를 수도 있고 어떤 건 각도가 완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등산은 등산이에요. 등산하는 각도, 산의 각도가 높고 낮거나 완만하거나 이럴 뿐이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면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직선형이 있다. 제가 이런 거는 꽈배기형과 추러스형이라고 하거든요. 자, 위에는 추러스형이고 밑에는 꽈배기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이 있을 거고 33일선, 제가 말하는 세력선을 타고 가는 종목도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대부분 꽈배기형이라고 하는데 꽈배기형은 다 33일선을 타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등산은 이제 뭐 이렇게 꽈배기형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착실하게만 갈까요? 차분하고 착실하게만 갈까? 그렇지 않은 거 이제 아시겠죠? 33일선 타고 간다고 치고요. 이게 지금 제가 그려놓은 그림이 뭡니까? 이건 뭐예요? 올라갔다가 퉁 하고 내려오고 올라갔다 퉁 아니 가만히 있다가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제가 가만히 올라갔다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이 슬로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퉁퉁. 이런 구간에서도 제법 수익률이 나오겠죠. 퉁. 이걸 제가 다이내믹형이라고 그래요. 상승은 상승인데 이렇게 퉁 한 번씩 이렇게 그냥 심심한지 그냥 가만히 있기는 심심한지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이내믹 등산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5일선과 뭐 33일선 뭐 슬로프를 탈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저랑 이제 패턴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요거 사진 한번 찍으셔도 됩니다.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겠죠? 자, 처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본상승. 네. 자, ABCNC라는 종목인데, 이건 뭐 화장품 종목으로 대단했던, 과거에 이력이 대단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에 어디가 이제 보시면, 와, 슬로프를요, 기가 막히게 슬로프를 탔죠. 여기 이제 우리나라, 제 대한민국에요, 화장품 산업이 정말 대단하다. 화장품 하면 K-뷰티다. 이런 진짜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중국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런데 정말 K-뷰티가 어마어마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만 사러 막 보따리상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밀려오고 이럴 때겠죠. 자,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33일선 타고 가요. 이런 게 바로 등산이에요. 이런 패턴이 바로 등산 패턴이겠죠. 이렇게 등산이죠. 그러면 대표님 이거는 거의 본상승 아닐까요? 네, 본상승이에요. 본상승이지만 본상승을 하면서도 매집을 해가면서 또 상승 나고 또 매집을 하면서 매집과 본상승을 같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등산형입니다. 자, 이 종목도 그렇지만 이노와이어리스 한번 보겠죠. 이노와이어리스도 한번 이렇게 슬로프를 오랫동안 탄 적이 있었는데요. 이 5G가 정말 대세였던 때가 있죠. 얘는 좀 형태가 어떻게 보면 앞서 배웠던 꼭 주기형의 어떤 그런 느낌의 상승 모드가 나왔죠. 그러나 33일선 잘 타고 지금 가는 거죠. 이것도 매집하면서 올리고 매집하면서 올리고 매집을 해가면서 올리는 이런 등산 패턴이에요. 자, KMW도 대표 선수죠. 정말 뭐 5G의 대단한 선수죠. 여기 보면 야, 근데 KMW는요 2019년에 얘가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냐면 이걸 33일선 타고 갔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5일선 타고 정말 각도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타고 올라갔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한솔케미칼 2020년 패턴을 한번 제가 좀 보도록 할게요. 2020년 패턴을 보니까 이것도 정말 기술이죠. 이것도 이제 사실 굉장히 장기간 이렇게 올라왔는데 33일선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안에서 또 작은 굴곡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집해가면서 다시 올리고 이런 것들이 등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산은 본상승하고 본상승이 함께 나오는데 그 안에서도 작은 또 다른 매집들이 있다는 거. 그럼 네페스 뭐 어마어마했죠. 반도체 종목들이 갈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폭등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각도가요. 여기 보시면 5일선 타고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상승이 꽤 나왔죠. 자, 이제 너무 뻔한 느낌이 들죠. 이제 더 이상 얘네들은 거의 뻔하게 클리셰가 굉장히 뻔한 클리셰구나. 거의 뭐 상승도 느낌이 오고 이제 뻔하다. 이게 올라가는 게 너무 느껴지고 왠지 여기서 매수하면 더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여러분들 등산이 생각보다요 너무 뻔한 클리셰인데 생각보다 매매 잘 안 돼요. 올라가 있는 종목을 그러니까 올라가는 말에 타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저한테 본상승을 배우면 굉장히 쉽게 탈 수 있습니다. 자, 동진세미캠도 한번 비슷한 시기에 아마 굉장히 잘 움직였던 종목이지 않았을까? 이런 종목들 보세요. 이런 구간들 한 번씩 크게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것들 바로 제가 등산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주전자 재료 같은 2차 전지 종목들 등산이 많이 나왔지 않았을까요? 자, 등산이 2차 전지 종목들 등산형이 많은데 대주전자 재료도 보세요. 2020년에도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때도 있지만 2017년에 이때 어마어마했죠. 이거 보세요. 이거 각도가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완만하게 33선의 각도가 좀 45도 정도의 각도지 굉장히 그 이상 가파르진 않아도 어쨌든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대주전자를 좀 갖고 왔는데 왠지 여기에 에코프로나 LNF 이런 종목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안 갖고 왔을까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넥신도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요? 제넥신도 한번 올랐을 때 그 기세가 이 등산형이 한번 나오는데 막 이제 가파르게 각도 세우면서 45도보다 더 가파른 각도인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어요.
제넥신도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올라가기 전에 패턴이라기보다는 올라가면서 또 매수하고, 그러니까 또 다시 이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올라타는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잠깐 쉬어가는 재매집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 약간의 조정이겠죠. 조정 구간이 있었겠죠. 그런 종목들을 보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대단했죠. 이거 뭐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 각도 좀 보세요. 정말 예술이지 않습니까? 예술의 경지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이 위즈윅 스튜디오 이 5일선을 그냥 가파르게 타고 올라가는데, 완만한 어떤 이런 구간들, 이렇게 마치 주기형을 이제 조금 보이실 거예요. 주기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기를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보죠. 1.5개월이네. 2.5개월. 1.5가 아니구나. 이건 2.5개월 정도 되겠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개월이니까 걸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2.5개월. 걸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타고 갈 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힘이 좋죠. 위즈윅.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보시고. 자, 삼천리라는 종목이, 요거 근데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시장 많이 어려워요. 2022년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삼천리라는 종목들 보면, 이 종목 보면 조용히 혼자. 근데 거래가 워낙에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혼자 조용히 유유자적 등산을 만들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선광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조용히 유지가 되고 2022년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도 있게 이렇게 거의 뭐 거래가 많지 않고 개인들도 태우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시간을 좁혀서 이렇게 좀 넓게 보니까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계속 가고 이게 뭐 계속 상승이 나오면서 가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 거래량이 있을 때는 거래가 있지만 없을 때는 없어요. 있을 때는 있지만 거래가 없어요. 근데 여기보다는 적어도 여기서 터진 거래량보다는요. 여기가 지금이 거래가 더 없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이미 매집이 되고 여기서 매집 주체들이 아직 이 종목을 아직 핸들링하고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핸들링하고 있다는,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세를 롤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A 세력이 바로 A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주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LIG 넥스원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이내믹형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했었잖아요. 다이내믹형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조일알미늄이 2020년에 이제 7월 보면, 혹시 요게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요게 보면 윗꼬리, 퉁. 괜히 이 구간에서 보면은 이게 몇 프로 나오냐면 18% 올라갔다가 그냥 그날 쭉 미끄러져요. 이날도 22% 갔다가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자, 이날도 보면은 괜히 뭐 15%, 그러니까 15% 이상씩 상승이 나오는데 왜 윗꼬리는 달긴 왜 달아요? 그냥 유지도 안 하고.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다이내믹하고 너무 비슷하죠. 자, 그런데 이걸 매집이라고 치면, 그런데 매집했는데 이 구간은 왜 나왔을까요? 여기. 이건 변칙, 응용. 요 패턴이 나온 거죠. 변칙, 응용, 이거 변형이 나오는데, 근데 그때 거래량은 없어야 된다 그랬죠? 거래량은 없어요. 거래량이 정말 죽은 듯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올리기는 거 보이십니까? 이 다이내믹 매집 패턴에 거의 잔디밭이 되는, 안 보여요. 잔디밭 되는 수준이고, 거기다가 심지어 페이크. 여기서 한번 주가를 드라이브 하면서 밑으로 내리 깔면서 여기서 드랍을 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좋게 못해도 마이너스 30% 구간 나와요. 얼마나 힘든지요. 그렇죠. 마이너스 30%를 그냥 폭격했다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또 2.5개월 패턴이 나오기도 하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금 막 눈에 보이셔야 돼요. 저랑 박윤진 대표랑 했던 모든 총망라에서 이거를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런 패턴이 나와요. 이런 상승이 나오고 멋진 드라이브가 나오죠. 여기가 잔디밭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잔디밭이 됩니다. 여기도 많이 올라간 줄 알았더니 2차 레벨업, 3차 레벨업 또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조일알미늄 패턴인 거죠. 이제 여러분들 재미있으십니까?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산업.
자, 고려산업도 그러면 고려산업도 다이내믹한 패턴이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다이내믹 상승 패턴 나왔어요. 다이내믹 나왔죠? 이거 윗골이 자꾸 외다는 거예요. 상승을 하면서 뭔가 등산을 하는데 다이내믹형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는 뭐 점상 가고 상한가 가고 점상 몇 번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저하고 배우는 등산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많이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산을 배우기 전에 일단 기본 공식을 조금, MACD에 대한 기본 공식 조금 알아야 돼요. 이거 일단 하산은 MACD가 너무 중요해요. 일단 아까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주가는 이거 지금 저 얼굴을 보지 마시고 지금 이거 화면을 보셔야 돼요.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MACD가요. 이렇게 봤더니 밑에 MACD 주가는 점점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MACD가 밑으로 내려가고 이거 무슨 신호일까? 이거 바로 하락 다이버전스예요. 조금 있으면 하락하게 돼. 에너지가 가격을 올리면서 뒤로는 몰래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이거 조금 있으면 하락 다이버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일정해요.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아. 주가가 일정한데 MACD가 밑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다. 이것도 불안하죠. 이것도 뭔지 모르게 조금 있으면 하락이 나올 것 같은, 하락으로 될 것 같은 이런 패턴인 거죠. MACD 기본 공식을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MACD가 내려가진 않지만 MACD가 옆으로 기고 있어요. 이것도 조짐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 세 가지 하락 다이버전스형이에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이거 잡으세요.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데 주가 하락하고 있는데 걱정스럽죠. 마이너스 자고 일어났더니 마이너스 5%, 내일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내려오고 있는데 봤더니 MACD는요 조금씩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 어느 접점에서는 갑자기 상승으로 바뀌어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주가는 가만히 있는데 MACD가 주가는 계속 옆에 기고 있는데 MACD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요? 이거를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을 높이지 않으면 누군가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다이버전스. 여기 지금 습자가 빠졌거든요. 다이버전스. 이 다이버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 MACD가요 미동을 안 해요. 올라가야지 이거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이러면 이것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것들. 주가는 내려오고 있는데 상승하더라. 뭐 이거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하산에 대한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온 게 보이시죠?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게 패턴을 그리면서 거의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피디님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하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피디님은 굉장히 매료되신 분이더라고요. 낙주라고 하죠, 일명. 떨어지는 주가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아니, 너무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하락을 할 것 같지 않아서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겠지 하고 매수했는데 더 큰 지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공략할까요? 박윤 대표가 오늘 여기서 기술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제가 말하는 하산은요,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지고 여기서 한참 옆으로 기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하산이 아니에요. 하산은 그냥 V자 곡선 나와야 돼요. 네, V자 곡선 나오는 경우가 반등했다 확 V자 꺾는 거. 그거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V자가 나올까? 본 상승 배우면 알게 될 거고, 또 오늘 하나의 기술을 나중에 알게 될 건데, 자, 이거 하산에 대한 거 다시 한번 그림 그릴게요. 그림 가셨죠? 그림 보셨죠? 이게 뭡니까? 뭐가 올라오고 있다고요? MACD가요. 몰래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이게 아주 미세하다면 아까 전에 공구먼도 그랬고 노토스도 그렇고 다 죽은 주식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조금씩 올라가고 있더니 훅퉁 하고 올라가잖아요. 자, 이게 바로 하산인데요. MACD는 조용히 상승 중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누가 좋아하는 건 사실은 공매도들이 이거 놀이터예요. 공매도들이 이런 짓 진짜 잘해요. 여기서 매도 치고 여기서 매수하고 아니면 계속 매도합니다. 계속 공매도 쳐서 매수해서 나중에 여기서 환매수하는 거죠. 공매도들이 제일 좋아요. 이걸 그럼 매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왜냐면
매도를 먼저 하고 나중에 매수를 여기 밑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 매집이에요. 매집이냐고요? 네, 매집이에요. 왜냐면 매도를 먼저 했으니까 무조건 매수해야 되니까 순서는 바뀌었지만 이거 매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V자 곡선으로 나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아까 등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셨죠? 이거 이제 하산에 대한 것을 이제 보실 건데 여기 왜 오늘따라 글씨가 이거는 글씨 좀 바꿔주세요. 얘는 하산입니다. 하산 패턴에 대해서 요거 사진을 좀 찍어주실 분들은 찍어주세요. 찍어주시고 지금 KH 바텍부터 해서 컴투솔딩스인데 요거 공부를 조금 해보는 HTS로 돌아가서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제가 여러분들 낙주 매매 진짜 뭐 반등 노리는 낙주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진짜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를 노리고 하락한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을 알려드리자면 2013년으로 제가 좀 돌아가서 자, 어떤 형태가 지금 나오냐면 지금 KH바이텍이요. 여기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는데 하락하는데 굉장히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쓰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MACD는 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럴 때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딸려 내려가죠. 아니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데 어떤 지점이 생겼냐? 여기보다 여기가 내려왔는데 어때요? 얘보다 얘가 갑자기 확 급 올라가죠. 이거 반전이죠. 이게 바로 어떤 거예요? MACD 상승 다이버전스 패턴이에요. 하락 다이버가 아니라 상승 다이버죠. 이거 지금 여기보다 여기가 지금 가격이 낮은데 이거보다 이거 높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상승이 났어? 어마어마한 V자 곡선 나왔습니까? 진짜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예, 우리 피디님한테도 아니 좋아요. 낙주 매매 좋습니다. 굉장히 낙폭 과대 종목 좋은데 어떤 것만 건드리시라? MACD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온 것만 상승 다이버전스 나온 건 그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V자 곡선이 나온 거 보셨죠? 자, 휴마시스 한번 들어가도 볼게요. 휴마시스. 휴마시스가 요게 이제 여기도 휴마시스도 여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 종목이요. 여기를 고점 치고 계속 끊임없이 내려와요. 그런데 뭐 거래가 그렇다 할 거래가 많진 않아요. 자,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가격이 계속 내려오는데 이 MACD가요. 조금씩 오히려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최저점이 나왔는데 얘는요. 오히려 여기보다 더 리프트 업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만큼 날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V자 곡선의 이제 하산의 패턴이죠. 그렇다면 투자자님들이 너무 뻔한 클리셰에서 등산은 올라가는 말에는 좀 왠지 안 타져요. 클리셰인 거 아는데 더 갈 거 아는데 이상하게 안 되고 하산을 좋아하는 걸 좀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요거는 하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잘 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2021년 8월 달 케이스를 한번 가볼까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그냥 급락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끊임없이 하락이 나와요. 하락이 나오는데 MACD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반영이 안 될 때는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점점 MACD가 이게 가격은 내려오고 있는데 MACD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차분해지더니 여기서 급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더니 로보티즈 얼마나 날라갔습니까? 그냥 뭐 V자 곡선이 나왔죠? 많이 갔죠. 이게 바로 로보티즈의 어떤 하산형 패턴이었고요. 자, LB세미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LB세미콘은요. 제가 볼 때 이 세력들이요. 하산 패턴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세력인지 몰라도 한번 성공했던 것을 또 한 번 더 매매하거든요. 똑같은 것을 또 한 번 하거든요. 자, 이게 지금 2번에 걸친 하산 패턴이 나온 건데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게요. LB세미콘도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각도가 심하게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아까 전에 기억하십니까? 꼭 올라가지 않아도 이렇게 하락하는데 MACD가 유지하는 것도 상승 다이버라고 아까 패턴 배우셨죠? 여기서 보세요. 갑자기 이러더니 뭐 어마어마하게 상한가 몇 방이 나옵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MACD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공부. 여기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같이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어느 순간에요. 얘가 갑자기 멈춰지더니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여기서 매수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LB 세미콘인데 LB 세미콘은요. 이렇게 지금 이 하산 패턴이 재미있었는지 또 한 번 하산을 만들어요. 자, 그게 지금 어디였냐면 요 자리에 올라가다가 또 한 번 여기서 좀 상승 나왔지만 또 매도, 이게 또 하락 또 나오죠. 이 하락 패턴이 또 나와요. 자, 그런데 점점 MACD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MACD가 지난번에 여기서 1.5개월 패턴까지 배웠죠. LB세미콘. 여기서는 하산, 여기서는 1.5개월, 그더니 이렇게 그냥 금 날라버려서 엄청나게 또 폭등이 나왔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하산 패턴이에요. 자, 현대바이오도 아주 또 하산을 좋아하는 그런 좀 종목 중에 하나인데, 현대바이오 여기서 보시면 자, 2016년 12월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패턴으로 돌아가 보니까 여기서 얘도 뭔지 모르지만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죠.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같이 내려가요. MACD 같이 따라 내려가. 아니요. 이땐 쳐다보지 마세요. 근데 점점 내려가고 가격이 더 내려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MACD가요. 오히려 여기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매수 한번 노려볼까라고. 근데 더 추가적인 하락 나왔어요. 더. 와, 이거 계속. 근데 MACD는요. 정말 대단하죠. 끈기 대단합니다. 이게 더 올라가요. 그러더니 여기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자, 2018년 5월장에도 비슷한 게 나왔는데, 자, 2018년 5월장에도 여기가 끊임없이 하락하는 이런 게 나왔는데 미세하게 올라가더니 여기 한번 상승 나왔죠. 자주 나와요. 지금 이 종목은 워낙에 현대바이오는 이 하락 패턴을 즐기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근데 얘가 이제 점점 올라다 붙이더니 여기서부터 상승이 꽤 나온 겁니다. 현대바이오도 또 그런 지금 패턴을 보이고, 자, KG 스틸 한번 볼까 봐요. 자, KG 스틸 KG 스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패턴도 재밌었어요. 자, KG 스틸도 아마 2022년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었는데 여기서 보면 끊임없이 하락이 나와요. 이렇게 하락이 나와요. 근데 얘는요, 아주 정석이죠. 이쁘게 올려다 붙여놓고 있잖아요. 물론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한 2.5개월 정도 또 2.5개월 또 옆으로 횡보하는, 그러니까 걸음이 나왔어요. 걸음형이 나오더니 그냥 여기서 그냥 폭등해가지고 KG 스틸도 이런. 자, 그러면 위메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바꿔서 이 위메이드를 보고 하산 패턴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위메이드 보시면 2018년 6월장으로 한번 제가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이거 엄청나게 얘도 이제 매매했던 종목인데, 위메이드 볼게요. 엄청난 폭락이에요. 게임주들이 이때 무슨 일인지 컴투스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때 엄청난 이게 하락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공매도 짓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다 공매도 짓인데, 이렇게 공매도 짓을 때 MACD가 밑으로 내려갈 땐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더 내려갑니다.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부터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하락을 더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얘는 벌써 올라가 있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더니 V자로 그냥 이런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위메이드만 이랬던 게 아니라 이때 무슨 일인지 몰라도, 자, 컴투스도 한번 돌아가서 이때 분위기를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2016년 7월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6년. 자, 여기서 보세요.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죠. 이런 하락이 나오고 가격이 그냥 다운이 됩니다. 계속 이거 공매도 짓이라고 그랬지, 이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얘가 차분해지는 겁니다. 밑에서는 계속 누가 이거를요, 차분히 매집해서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좀 상승이 나온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 잘 보시고, 삼강 MN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강 MNT의 어느 패턴으로 지금 보시면 되냐면 2015년 15 조금 옛날로 좀 시계를 좀 돌려볼게요. 자, 2015년 여기서부터 끊임없이 이제 하락을 하죠. 자, 하락을 해서 주가가 저점을 계속 낮추는데 이 MACD가 점점 올라다 붙여 놓더니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 이렇게 해서 올라다 붙여요. 그러니까 이건 V자라기보다는 좀 옆으로 기었던 구간도 좀 있었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컴투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홀딩스가 엄청나게 예쁘게 패턴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컴투스 홀딩스 이 구간에 보시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밑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밑에 계속 주가가 하락하죠. 그런데 여기보다 여기가 높아요. 그러더니 그냥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큰 폭등이 나온 거예요. 컴투스 홀딩스. 자, 이런 것도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세아 제강 지주. 자, 이 종목도 아마 2022년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요거 한번 패턴을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 제강 2015년에 아주 그럴싸한 패턴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015년으로 시계를 돌렸더니 여기 나왔죠? 꽤 여기서 이렇게 드리블 밑으로 그냥 드리블 합니다. 주가가 드리블 하는데 여기서 주가가 더 추가 하락 나왔는데 여기는 이미 올라가 있죠. 반전. MACD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요 엄청난 폭등이 나왔죠. 이 V자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정말 하산은 밑으로 내려왔다가 몇 달 동안 옆으로 기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진짜 V자로 꺾는 이런 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꼽는 하산의 패턴이에요. 자, 하산 여러분도 이제 많이 배우셨죠? 여기까지가 이제 하산의 패턴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처음에도 여러분들하고 지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최근에 그러면 이런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느냐?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거죠. 자, 여기 한번 선광, 서울도시가스, 세방, 대성홀딩스, 동일금속, 위메이드, 소마진, EV수성 이거 한번 볼까요? 시장은 어렵지만 계속 끊임없이 이런 종목들이 나와요. 자, 선광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등산형 패턴으로 볼 수 있죠. 아니, 등산형 패턴이라 너무 더 올라갈 게 뻔히 보이는데 생각보다 여기 이거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라고 하면 잘 못 올라타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 선광이라는 종목 그리고 거래가 너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같이 매매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매매는 아니다. 자, 서울 도시가스 이런 거 혼자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자, 서울 그냥 도시가스가 아니라 서울가스겠죠? 서울가스도 볼게요. 어느새 이렇게 이거는 혼자서 유유자죠. 근데 거래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거래량 자체가 뭐 그냥 정말 뭐 한 12,000주 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거래가 적습니까? 그렇지만 뭔지 모르지만 얘가 지금 등산형 패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세방이라는 종목도요. 지금 등산을 좀 잘 만들고 있거든요. 등산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걸었다면 걸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거의 이제 이렇게 옆으로 걸은 시간이 이제 뭐 한 2.5개월 정도 만약에 된다. 그러면 한 번 또 여기서 2차 레벨업도 나올 수 있을 만큼 이거 걷는 기간이 이제 여기서 8월이니까 지금 2개월 정도 걸었는데 조금 조만간 여기서 0.5개월 정도가 맞춰지면 한 번 더 추가 상승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방이라는 종목도 어떤 그런 종목으로 아주 좋은 것 같고 대성홀딩스 비슷하겠죠. 서울가스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진짜 등산형 패턴의 전형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등산형 패턴을 이용할 때 가장 이상적인 거는 33일선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게 좋을 거고 33일선이 이렇게 각도가 이 가파른 추러스형인지 그냥 곡선이 없는 추러스형인지 아니면 이렇게 33일선을 갖다가 주가가 이렇게 왔다가 출렁출렁 추러스 이렇게 꽈배기형을 트는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때 상황의 패턴에 따라서 맞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동일금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금속도 지금 보면 나름 지금 시장과 무관하게 지금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뭐 등산형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33일선을 이용해서 매매하시면 되고 33일선 자체가 이렇게 꽈배기를 한번 튼다는 거는요. 그냥 직선형보다 추러스형보다 꽈배기형을 튼다는 거는
상당히 주가가 진폭이 컸다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변동성이 꽤 컸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등산형 패턴이 유지되고 있는 거를 좀 보여드렸고,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하산형 패턴이 유지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재밌는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종목이죠? 진짜 말도 하기 싫을 정도로 많이, 쳐다도 보기 싫을 정도로 많이 폭락한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게임주죠. 위메이드고, 이게 이제 NFT, 또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같이 좀 동반 상승을 해서 엄청나게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한번 이렇게 하락이 나오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들이 단디 붙었습니다. 이게 공매도들이 고점 팔고 고점 팔고 고점 팔고 고점 팔아서 계속 하고 있어서 사실은 여기서도 따라가면 안 되죠. 근데 MACD가 이렇게 같이 내려가고 있을 때는 보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MACD가요, 차분해지게 이게 지금 더 이상 추가적으로 MACD가 모양새가 하락이 나오진 않고 잘 올려다 붙여 놓는 거죠. 이렇게 올려다 붙여 놓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선 또 내려옵니다. 이거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서도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산형 조만간 한번 상승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지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종목도 이 상승세가 여기가 25% 상승해요. 이런 데서 보면 뭐 17%. 상승세가 여기 한번 나올 때마다 이게 상승세가 꽤 큰데 퉁 한 번씩 나오죠. 이게 상승이 한번 퉁 하고 나오는데 그게 다 하산한 패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고, 소마젠도 소마젠이라는 종목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좀 보시면 계속 끊임없이 하락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도 없이 이렇게 눌러주면 정말 진짜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 종목 갖고 계신 주주님도 힘드실 텐데. 자, 그런데 여기서 가격은 계속 밑으로 내렸는데 MACD는 어느 순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요, 약간 뭔가 주리를 좀 틀고 있죠. 뭔가 주기형을 조금 만들고 있으면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조만간 이렇게 윗구간으로 한번 상승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EV 수성이라는 종목,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얘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패턴이 되게 예쁘게 예쁘게 이거 MACD가 만들어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 종목을 보면 물론 좀 종목의 어떤 그런 하락 그 구간을 좀 면밀하게 좀 넓게 좀 보셔야 되긴 하는데, 이거 보시면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저점이 점점 유지가 되는 수준이고, MACD가 지금 보면은 따라오고 있죠. 같이 하락을 했을 때는 보지 않다가 어느 날 이 가격보다 여기가 훨씬 낮은데 여기보다 여기가 높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높죠. 이렇게 해서 높게 형성된 게 보이시죠? 그러더니 지금 뭔가 패턴을 만들고 있는 게, 이것도 조만간 뭔가 시그널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위로 한번 이렇게 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대표님, 그러면 EV 수성도 그렇고 소마젠도 그렇고 지금 본상승 중입니까? 아니요. 본상승 아니에요. 그냥 본상승이 나오기에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본상승 나오는 거는 정말 또 다른 어떤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냥 MACD가 약간의 그 하산형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여기 이런 데서 만약에 본상승이 나오려고 그러면 본상승의 공식은 따로 있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MACD가 차분하게 내려가 있는데 얘는 지금 올라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눈여겨 두시고, 저런 종목들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거, 위메이드, EV 수성 이런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등산, 하산 두 가지를 배우셨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자, 다음번에는 5강. 따로 또 같이 적과의 동침이라는 다정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다정이, 이름 그대로 다정한 거죠. 다정인데 따로 또 같이 적과의 동침. 뭔가 여러분들 같이 가면서도 적이라는 거죠. 같이 가고 다정한데 뭔가 동상이모,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누군가와의 적과의 동침일까? 자, 이거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은 세 번째 패턴인 등산, 하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번에는 네 번째 패턴인 다정에 대해서 하면 거의 이제
절반이 이 많은 부분이 일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개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좀 적극 참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 우리 커뮤니케이션 하게 좀 같이 시간을 마련해 봅시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적극 오셔서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물어보고 저한테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또 대표님 이런 패턴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표님 말한 그 패턴입니까? 네, 이런 것도 저는 좋습니다.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 나중에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꼭 참여하셔서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벌써 박윤진 스페셜 특강이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요. 다음 5강의 제목은 따로 또 같이 적과의 동침입니다. 매직 패턴의 다정이에 대해 더 파헤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문자 샵 8338번으로 박윤진이라고 보내주시면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